우리가 이제 화가 나게 되면 그냥 화를 바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받은 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정을 우리가 배설한다고 하죠. 막 그 사람에게 배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나면 좀 시원하기보다는 좀 더 찝찝하고 미안하고, 아,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화를 내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좀 화를 내기 전에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화를 내기 전에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느낀 화의 감정은 뭘까? 너무 멋있죠? 화를 내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한다니. 근데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 거지? 네, 그걸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인맥 모임에 갔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제 마음이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좀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그때 생각해요. 내가 느낀 화의 감정이 뭐지? 서운하다. 난 아닌데, 왜 그분들은 나는 노력했는데, 왜 내 노력한 걸 몰라주지? 너무 서운해. 두 번째. 섭섭해. 그래도 나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설마 그 사람들까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세 번째. 미안하다.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근데 그건 아니었어. 난 할 만큼 했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금 불안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의 이런 성격 안에 그런 면이 좀 싫었는데, 그게 좀 들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걸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나의 사회생활은 좀 어렵고 힘든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화의 감정은 그 사람들이 싫다, 뭐 오해, 서운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내 스스로를 좀 실망하고 좀 불안해 여긴 감정이 내 화의 느낌이구나라고 일단 저한테는 감정을 우리가 이름표를 붙인다고 하죠. 이렇게 라벨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를 느꼈어요. 그럼 이 화를 누구에게 낼 것인가? 그 모임의 예를 든다면 사실 그분들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저는 저 자신한테 좀 화를 내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이런 부족한 면이 있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렇게 좀 실수한 누군가, 그분한테는 좀 내 의견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화를 안 내자주의는 아니고요. 화를 내더라도 좀 좋게 내자, 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자주의고요. 좀 화를 낼 때는 난 이런 것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점이 너무 불편했어 라고 이제 말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일단 나 스스로에 반성하고 그분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 예. 뭐 보고할 것이냐 아니면 뭐 카톡이나 이런 SNS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화를 어느 정도로 낼 것인가. 내가 느낀 화를 그대로 다 투영해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좀 반감해서 보여줄 건지, 아니면 괜찮다 웃으면서 이제 화를 낼 것인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합니다. 화를 언제 내지? 예. 그래서 제 감정이 좀 추스러진 다음에 이때쯤 좀 화를 내도 되겠다. 마지막 또 생각해요. 화를 꼭 내야만 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크게 6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좀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정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화가 왜 났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화를 정말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중약, 뭐 강도라든가 방법,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낼 건지를 얘기하면 그냥 화가 났어 버럭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이 따라와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근데 한번 몇 가지 정도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정말 느끼는 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굴 향해 있는 건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정말 화를 꼭
내야만 하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뭐 이런 행동을 했지, 그런 것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만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을 느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나 오늘 기분이 좋았어? 나빴어? 좋았어? 나빴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좋았다라는 감정은 긍정일 수 있고 나빴다라는 감정은 부정일 수 있는데 긍정과 부정만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 마음, 내 감정이 사실은 이게 두 가지 큰 범주로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많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자, 긍정의 감정도요. 단순히 긍정의 감정이 아니라, 나 굉장히 감격스러워. 나 되게 감동했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 그리고 감사해. 고마워. 내 기분이 너무 고무적이야. 아주 기뻐. 나 굉장히 낙천적인 생각이 들었어. 물론, 내가 친구한테, 난 지금 낙천적인 생각이 들어. 너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 스스로한테는 내가 뭔가 굉장히 미래를 밝게 생각하고 있구나. 결과를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난 지금 되게 낙천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날아갈 듯이 기뻐. 놀랍고 내 마음이 가벼워. 그리고 고요해. 아주 기분이 좋고 담담해. 상쾌해. 홀가분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다정하고 뿌듯하고 순수하고 열망하는, 열정이 가득한,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친숙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난 기분이 좋아라고 딱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되게 설레는구나. 나 되게 지금 열정이 가득하구나. 나 되게 뭔가 날아갈 듯이 기쁘구나. 이렇게 긍정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사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냐면 기분이 좋아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순간 설레었구나. 내가 그동안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고마웠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감정의 이름표를 붙이면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서 그 좋았던 기억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때 이래서 좋았어.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스스로 네이밍, 라벨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정의 감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피곤해, 짜증나, 뭐 힘들어 이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나한테 가혹한 것 같아. 어떤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 내가 정말 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너무 가혹해. 정말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해. 꼴사나워. 나 정말 무시를 받은 느낌이야. 배신감, 배반감이 느껴져. 복수하고 싶구나. 분노. 그 다음 속상해. 실망하고 쓰라린. 약오르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서운하고 섭섭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나 스트레스 받았어.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했어. 이게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해서 다친 나의 마음, 심장. 이런 거를 네가 느꼈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훨씬 더 내 감정을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킬 수 있어서 좀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느낀 감정들이 어느 감정 단어에 들어가는지 감정 단어 모음 안에 이렇게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 네이버 검색창에 감정 단어 모음만 치셔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동그라미 치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깨끗하게 클린업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